2025년 1월 16일 날씨 추워. 기분은 좋음. 오늘은 강북구에 위치한 장강 기사님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중고차를 계약하러 이곳 주변으로 방문을 하게 되어 겸사겸사 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유튜버분들이 다룬 식당이기도 하고 워낙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말먹인 저로서는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강 기사님 식당의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시에는 수유역 5번 출구 혹은 화계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 자차로 이동 시 가게 앞에다가 잠시 차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4시간을 운영한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새벽에도 만석인 경우가 있다는 리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새벽에 짜장면이 땡길 때가 있는데 이런 가성비 좋은 중국집이 저희 집 옆에 없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느낀 점,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평소 유튜브에 떠서 제가 봤던 영상들 그리고 그런 유튜버분들은 다 대형 유튜버분들이었던 거죠. 반대로 정말 꾸준히 하고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여서 올리지만 구독자 수가 낮은 유튜버분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저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저도 앞으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꾸준히 유튜브를 하면서 이 채널에 저의 발자취를 남겨나가 보겠습니다. 2달 반 정도라는 시간 동안 150분 정도의 구독자분이 생겼는데 사실 저는 이미 든든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가족 그리고 정말 친한 지인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 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챙겨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일기를 꾸준히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앞에 가는 길 분량을 다 써가지고 장강 기사님 식당에 도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일 저녁 5시쯤에 방문을 했는데 다행히 사람은 많이 없었고요. 가게 내부는 4인석 기준으로 한 10테이블 정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식당 이름답게 택시기사님들도 식사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메뉴판입니다. 짜장면이 일단 4,500원인 게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가 고파서 쟁반짜장을 시켰고요. 쟁반짜장을 1인분씩 이렇게 파는 곳이 또 흔치는 않아서 이렇게 흔치 않은 곳에 오면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수육 소짜 하나랑 삼선볶음밥까지 시켰습니다.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착하다 느껴져서 부담 없이 다양하게 시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바도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아무튼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쟁반짜장면 양이 생각보다 푸짐해서 1차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인 한 명이서 쟁반짜장 하나만 시켜도 한 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양이었고요. 부추부터 양파, 고기, 버섯 등등 야채들도 섭섭하지 않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수육 소짜,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를 옆에 같이 올려서 내어주십니다. 정통 노포 중국집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소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단 냅다 부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먹도 좋아해서 아니지 그냥 음식이라면 사실 다 좋아해서 그냥 좋았고요. 소짜라고 해도 양이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적당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선볶음밥, 꼬들꼬들한 느낌보다는 포슬포슬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해산물, 야채, 계란들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소스도 서운하지 않게 둘러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짬뽕 국물, 이게 어떤 걸 시키면 같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볶음밥을 시키면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쟁반짜장부터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짜장 소스의 농도가 막 진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소스에서는 유난히 다른 짜장면 집에 비해서 고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볶아진 춘장에 무심히 곁들여져 있는 부추도 잘 어울렸고 고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씹히는 고기 맛도 맛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야채도 신선했고요. 이곳 짜장 소스는 풍미가 좋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수육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먹자마자 바삭한 느낌은 아니라 살짝 당황을 했어요, 저는. 하지만 씹을수록 느껴지는 그 두툼한 고기의 육질이 저의 그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시작했고요. 겉에가 바삭한 탕수육을 기대하면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튀김옷은 쫄깃했고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상당히 실했습니다. 두툼하게 한 입 한 입 묵직하게 입에 들어오니까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소스는 새콤달콤한 스타일이었고 탕수육 소스의 정석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선볶음밥, 외관만 보고 예상한 대로 포슬포슬한 느낌의 볶음밥이었고요. 수분감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강한 불에 볶은 건 맞는 것 같지만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린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채들과 해산물도 신선했고 고소한 짜장 소스와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에 시킨 간짜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다고 느끼는 간짜장이었어요. 방금 갓 볶은 양파와 춘장이라 맛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쟁반짜장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짬뽕 국물도 무난무난히 아쉽지 않은 맛이었어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녁을 먹은 장강기사님 식당은 24시간이라는 시간적인 메리트와 요리류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 식사료는 가격 대비해서 양이 상당히 푸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의 짜장 소스가 별미였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소한 느낌의 감칠맛이 지금 편집하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의 바삭함이 없던 게 살짝 서운했지만 그럼에도 그 튼실한 고기가 서운함을 다 내려주어서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저녁을 다 먹고 저희 할머니가 생신이라 꽃을 보내드리러 꽃집에 들렀습니다. 간만에 간 꽃집이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풍겨지는 개운한 냄새가 오늘 먹은 그 짜장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이제 저희 집 막내 밥도 챙겨주고 꽃집에서 그 느끼함을 다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런가 오늘은 야식으로 갑자기 크리스피 도넛이 땡겨가지고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비주얼 와우, 글레이즈도 오랜만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제가 무서울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먹는 양 치고는 그렇게 연비가 좋은 몸뚱아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넛을 먹는데 자꾸 또 옆에서 쳐다보고 있길래 저희 집 막내한테도 이제 삶은 고구마를 한 입 주니까 신나서 수저채 물어가더라고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사실 저보다 한참 누나 이제 할머니 머리인데 그래도 참 귀엽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일기도 끝.